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5월 1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이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민아 평론가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뉴스가 너무 쏟아져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시작 전부터 많은 분들이 오늘 뉴스 해설을 듣고 싶어서 그런지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네, 대법원 판결로 파장이 커지고 있죠. 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 그리고 전원 합의체 해부를 한 지 9일 만에 선고인데요. 이 모두의 예상과 달리 2심 무죄 판결을 이제 뒤집었습니다. 쟁점이 된 게 두 가지 발언인데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이 골프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이를 무죄로 본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라고 밝혔고요. 또 백현동 관련 발언,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 발언도 의견 표명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판관 12명 가운데 10명이 다수 의견, 그리고 2명이 반대 의견으로 나타났는데요. 오경미, 이흥구 대법관이 이제 반대 의견을 남겼습니다. 대법원의 2심의 판단 모두 부정하고 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함에 따라서 이 후보의 대선 행보에도 차질을 빚게 됐는데요. 이 후보는 조금 전 이제 백브리핑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다.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두고 이제 사법 쿠데타이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왔는데요.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오늘은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남겼고 김용민 원내 수석부대표도 법조 카르텔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정치 검찰에 이어서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상식의 승리, 법치의 복원,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즉시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라고 평가했고요. 한동훈 후보도 동시에 정치인의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실시간 투표를 붙였는데요.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있습니다. 끝나갈 때까지도 계속 투표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김민아 평론가님은 오늘 판결 좀 예상하셨습니까? 제가 뭐 예상을 할 수가 없죠. 네. 보통 다들 무죄 이렇게 빨리 잡힌 것은 무죄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예상들이 많았거든요. 저희 방송 나오셨던 법조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저는 이제 법적인 전문적인 지식은 없으니까 예상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거의 이제 상고 기각에 무게를 두는 그러한 보도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같은 보도의 내용에서도 같은 보도 내용을 봐도 상고 기각에 우선적으로 여러 논리들을 먼저 이제 소개를 해주고, 파기환송,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해당하는 논리는 사실은 이게 그냥 기사를 읽어도 좀 부실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논리는 그렇게 보이는 이제 기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코멘트들이 있어요. 법조인들의 코멘트. 이런 거를 봐도 상고 기각에 이 좀 가까운 얘기들을 하는 법조인들의 코멘트가 훨씬 더 많았고, 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예상하는 법조인들의 코멘트는 사실상 1심에 해당하는 그러한 1심 판단을 거의 그대로 반복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번에 검찰의 논리, 검찰이 이제 이 상고하면서 이 냈던 이제 주장을 반복하는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가까운 얘기들은 상대적으로 적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의 이제 예상과 반응은 우리가 뭐 익히 아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민주당 내에서의 이제 이 반응을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의 반응이 중요할 건데, 왜냐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요거를 갖고 간 사건이잖아요. 갖고 갔다고 표현하면 이제 뭐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들 하지만은 어쨌든 소부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그냥 올려보낸 사건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직권으로 이제 옮겨간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그러면은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뭐 상고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인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기사에. 그랬죠. 그러면은 이걸 다 종합을 하면은 이러한 정황을 다 종합을 하면은 일단 법조계와 그다음에 당사자에 해당하는 민주당 사람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아마도 상고 기각을 기대하는 분위기다라고 판단을 해서 확률을 따지면 상고 기각의 확률이 높을 거다라고 봤는데 근데 오늘 나온 이제 결론은 사실상 1심에 해당하는 판단을 거의 그대로 이제 한 예. 것이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상이 이제 빗나갔다고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속도감을 보다 보면 결국 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민주당의 논평도 이 선거 개입이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만약에 대법원이 저는 뭐 일단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일단은 음. 이제 시작은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데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모든 얘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뒀으면은 네.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둬서 이런 결론에 이른 것이라면은 이걸 뭐 대법원의 판단을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부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 자연스러운 논의를 통해 가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이제 이거를 이례적으로 이 건을 사실상 이 전원합의체로 직권으로 가져오는 모양새를 취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선거법상의 633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는 1심 이후 6개월 내, 그다음에 2심 이후 처음에 기소된 데 6개월, 그다음에 이 2심 이후 3개월, 그다음에 상고심 3개월. 요 원칙이 선거법에 있습니다만 예. 요게 사실상 이제 사문화된 거 아니냐라고 이 평론가나 무슨 정당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원 내에서 판단하던 조항입니다. 근데 그것을 새삼 지켜야 된다라고 거듭 이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가지고 거듭 이제 하급심에다가 계속 이 거듭 재촉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례적인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예.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이 형성된 상황 아닙니까? 그 형성된 상황에서 이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러한 또 예상과 다른 이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대법원에서는 이 법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뭐 직접적으로는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예를 들면 후보 등록 기간 이후에 뭐 판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은 결론이 이렇게 났다면 유지치 예. 파기환송을 했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거 아니냐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한 거 아니냐 등등의 여러 논란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결정의 과정을 지금까지 대법원이 해온 것이다. 이런 판단 피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선거가 코앞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뭐 국민의힘은 계속 이 이재명 후보의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 그리고 뭐 재판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면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대통령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으로 뽑지 말아야 된다. 예. 이런 주장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 주장의 연장선에서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대법원의 결정, 이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해서 지지층 결집을 모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효과를 노리는 정치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역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지지층도 이 결정을 통해서 상당히 결집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양쪽에서 이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주요한 어떤 근거로서 이 대법원 결정이 아마도 활용이 된다. 이렇게 보이고 이게 희한한 게 뭐 각자가 다 이거를 그런 쪽으로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가령 이제 이 판결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를 들면은 뭐 개혁신당이라든가 이쪽도 자, 이 뭐 국민의힘과 또는 민주당하고 상관이 없는 우리 쪽으로 표를 주시오. 한쪽은 내란, 뭐 한쪽은 사법 리스크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표를 주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할 것 같아서 각각의 이제 이 후보들이 요 대법원의 판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뭐 그런 모양새가 되는 그런 걸 예고하는 것에 불과한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관련해서 사실 이제 다음 재판, 그러니까 파기환송심이 언제 잡히는지 따라 가지고 또 혹시라도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칠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댓글창에도 그런 질문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관련해서는 긴급하게 오늘 3부를 편성했거든요. 법조인 두 분과 김민하 평론가와 그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려고 하니까요. 6시 이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오늘 또 연이어서 이재명 판결 직후에 한덕수 사임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오후 4시에 국무총리직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엄중한 시기에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라고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건데요.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사실상 이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1시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이렇게 출마 기자회견이 나온 상황인 건데요. 내일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이제 이낙연 전 총리에게 밥을 먹자라고 이제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언론사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한대행이 내일 이제 출마 선언문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요중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약자와의 동행 이런 이제 키워드가 담긴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네, 댓글창에도 너무 공교로운 게 아니냐, 어떻게 시기가 이렇게 되냐, 짠 거냐라는 식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늘 한대행이 사임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취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한다, 숙고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민하 평론가는 오늘 메시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다채로운 헛소리를 하나를 묶어놨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예요 이게? 네. 왜 저런 말을 한다고 보시죠? 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 네, 왜도 없다 이것은. 이거 외도 네. 없는 이야기다, 평가할 가치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하나도 뭐 얘기가 안 맞잖아요. 네. 뭐 맞는 얘기가 있습니까? 한덕수라는 분이 지금 한 얘기 중에 예. 맞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엄중한 네. 시기이긴 하죠. 엄중한 시기라는 말 하나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본인이냐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야 할 길이 이 길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말도 하긴 했습니다.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지 어떻게 이 길밖에 없습니까? 그 다른 길이 길을 어디죠? 가야지. 예. 다른 길을 가야죠. 이 길밖에 없는 게 아니고 이 길을 감으로써 생기는 혼란과 피해가 너무나 크다. 이게 한덕수라는 사람이 이 대선에 출마함으로써 생기는 혼란이 너무나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무슨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지금 뭐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 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다. 한덕수라는 분이 대선에 출마를 할 것을 전제를 예. 하고 관세 협상을 하는 바람에 미국의 재무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다 뻔히 알아서 미국의 재무장관이 자기들 이 미국의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잖아요. 미국의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미국 기자가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지금 당신들은 협상이 빨리 될 거라고 하는데 한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선거를 하는데 그게 빨리 되겠어요? 물어봤더니 미국의 재무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빨리 협상의 성과를 내가지고 자기들 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겁니다. 협상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잘 되는 협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미국 재무장관이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한덕수라는 사람이 선거 출마를 안 했으면은 안 할 거면은 국익에 맞는 협상의 어떤 뭐 틀이 만들어지거나 그러고 그런 우리가 협상 잘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무슨 뭐 건덕지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덕수라는 분이 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얘기는 하나도 믿을 수 없고 오히려 미국에다가 퍼주고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뭐 이게 말이 안 되고 극단의 정치를 벌이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입니다. 극단의 정치를 한 분이 누구예요? 이완규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지명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예.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그 결과적으로는 가처분을 인용함으로써 그 가르마를 타준 것이고 100명에 이르는 헌법학자들이 소속돼 있는 모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헌적인 것이다. 입장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것을 무시하고 더군다나 윤석열의 법률적 집사에 불과한 이완규라는 분을
아주 기이한 법률적 판단을 계속함으로써 사실상 내란에 기여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이완규라는 분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려고 한 사람이 보내려고 한 사람이 극단의 정치를 벌이고 협치에 기틀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그걸 누가 믿습니까? 더군다나 그러한 일은 막 강행하려고 한 사람이 정작 해야 될 일은 안 하려고 그랬죠. 국회에서 선출한 정당하게 선출한 뭐 과정이 어쨌든지 간에 정당하게 선출한 헌법재판관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는 그러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이유로 임명을 안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임명을 예. 안 한 거 아닙니까? 그 협치를 하려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출마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라는 절박한 위기감을 내가 느껴가지고 지금 출마를 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고 하나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들을 가치가 없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네. 예, 정치도 망가뜨리고 국익도 망가뜨리고 경제도 망가뜨리고 뭡니까 이게. 네. 이 예. 얘기를 하면 제가 뭐 1시간은 얘기할 수 있는데 얼굴 표정이 뭐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6시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네, 말을 줄이겠습니다. 네, 아니 뭐 평가할 가치가 없는 말이라고는 하지만 대선에 출마하는 유력 주자라면 또 저희가 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참 이게 지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런 표정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방금 또 민주당에서 오늘 상고심 관련한 브리핑이 나왔죠?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이제 민주당 차원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법원이 재판부 배정 9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것이 대법관들이 수만 쪽에 이른다는 이 증거 기록을 제대로 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자유를 침해했고 또 선거의 자유도 침해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명백히 재판부 회부된 지 9일 만에 졸속 판결로 대선에 개입한 역사적 이제 판결이고 두고두고 이 법관들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기자회견에서 좀 질문들이 나왔는데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6월 3일 전에 나오는 건 불가하다. 이 대법원이 몸부림을 쳐도 결국은 대통령을 뽑는 권한은 국민이 행사하는 거다라고 밝혔고요. 또 일각에서 제기된 이 후보 교체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밝히면서 이건 표적 수사였고 정치 사냥 수사였고 또 보수적인 대법원에 의해서 검찰 의견이 그대로 수용된 사안이라고 본다라고 밝히면서 결국 이제 6월 3일 선거는 이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걸 보여주는 선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이게 요런 얘기란 말이죠. 12명의 대법관들이 이제 전원합의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14명이어야 되는데 2명이 이제 안 왔죠. 회피하고 예, 한 명은 노태학 행정처장이고 노태학 선관위원장이니까 안 오고 한 명은 말씀하신 대로 법원행정처장이니까 원래 재판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12명인데 이 12명 중에 2명이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대법관 되신 분이고 나머지 10명이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2명의 소수 의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2명의 소수 의견이 뭐냐면 이거는 뭐 이 사실상 2심이 맞다는 얘기예요. 2명은 2심이 맞다는 얘기고 예. 나머지 10명은 1심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보이냐면 지금 민주당 입장은 그러니까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얼마나 1심과 2심에서 다룬 그 판결의 내용을 얼마나 꼼꼼히 검토를 했겠느냐 법률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그러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을까를 그냥 좀 밖에서 좀 단순하게 보면은 자 1심이 맞아 2심이 맞아 이렇게 물어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심이 맞다고 1심에서는 이재명 후보 징역형 나온 거잖아요. 1심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그랬는데 그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이 손들은 것이고 2심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이 손드는 것이고 마치 이런 것처럼 제가 그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지금 비춰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이 구도가 나온 거다. 예. 그런 대법원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좀 위기에 놓일 수 있는 그러한 구도로 요게 좀 결정이 된 거여서 상당히 지금 문제적인 것이다. 이렇게 좀 느껴진다는 거예요. 네. 일반인의 시각입니다. 좀 이따 법조인들은 뭐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인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법을 이해하는 보통 사람의 시각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법적인 쟁점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세상에서 법이라고 하는 게 느끼는 바를 말씀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야기는 3부에서 이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말을 그만해라. 네, 이런 오늘 저희가 2부에서는요. 주진우 기자 그리고 조성식 기자와 함께 조희대가 보통 어떤 사람이고 이 사법 쿠데타라고 하는 평가까지 받을 정도의 법원의 구성과 법조 엘리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요. 그 이야기에 이어서 3부에서는 김준우 그리고 신은규 변호사 그리고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 연이어서 이재명 상고시 파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